예,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0시에 시황 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연말에 산타는 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 주제로 수급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사들어도 외국인들이 주춤하고 매도세로 돌아서니까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12월 들어서 이 약세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의원님. 예, 뭐 크게 보면 이제 실적, 그다음에 침체 그리고 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우선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반도체가 그 역할을 상당히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의 어떤 수출 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이미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침체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일 유명한 CEO들, 금융기관 유명한 CEO들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사실상 거의 뭐 단정하다시피 할 정도의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 경기 침체 걱정되는데 뭐 지금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내년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적자 전환까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와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신이 떨어지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일정이 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만기일, 수급 동시 만기일이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에 CPI, FMC로 이어지는 미국의 중요한 일정들 그러니까 이런 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선뜻 매수하기에는 또 투자자들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달리 보면 그동안의 시장 반등하는 과정이 악재가 나오고 악재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와 악재 완화가 나왔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 이상 뛰어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데 악재도 익숙하고 호재도 익숙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지금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 크게 보면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예, 일정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한 일정이 있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12월 FOMC인데 제롬 파월 의장의 지난번에 속도 조절 발언 이후에 12월 FOMC는 무난하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또 이제 점도표를 가지고 올리느냐 아니냐 이제 계속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0.5%는 상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0.7에서 0.5로 올리는 건 상식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종 금리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다음에 그 최종 금리가 내년도 쭉 갈 거냐,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에 좀 내려갈 수도 있는 여지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이제 연준에서 제시했던 건 대략적으로 4.5에서 4.75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높아질 거다라고 최근에 보고 있고 관건은 이제 5 정도에서 이제 끝나는 거냐, 아니면 5 중반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내년도 2월에 0.25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최근의 대세였는데 0.5를 또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0.25를 2번 정도 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볼 겁니다. 우선 최종 금리를 5% 전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느냐, 5% 초반 중반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긴축 이슈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거냐라는 걸 좀 가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걸 소수 의견이라도 몇 명이 인하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상으로 표기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캐나다가 금리 올리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문구가 삭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하고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는 듯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좀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이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금리는 사실은 올려봐야 1% 또는 1.25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폭은 이제 CPI가 나오면 저는 어느 정도 소멸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 지나가자마자 이제 바로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또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침체에 대한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시장의 핵심이 이제 금리가 아니라 이제 침체로 바뀌고 있다. 이 점도 좀 우리가 상기를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죠.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긴축에서 이제 경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긴축을 잊어버리고 경기에 대한 걱정만 하면 좋은데 물가가 안 잡히면서 긴축되고 경기까지 안 좋아지면 그게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FOMC도 그렇지만 물가는 지난달에 조금 떨어져 주면 좋은데 또 뭐 서비스업 우려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지금 예상이 예. 7.3, 6.1 그러니까 이제 CPI가 7.3 다음에 이제 코어가. 근원이 네. 6.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임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상당 부분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좀 재밌게 봐야 되는 게 물론 전체 어떤 CPI 항목에서 에너지 가격이 절대적인 비중은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일부긴 한데 올해 내내 전년 대비 유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2달러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마감 때 국제 유가가 12월 말에 7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감소하는 첫 달이 이번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은 물론 이제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미국의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에서 버티기보다는 결국엔 취업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시간당 임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들도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물가 지표는 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드린 대로 긴축의 강도라든가 물가 쪽보다는 아마 이제 과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위로 올 것이냐 이쪽으로 좀 관심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주제로 뽑았었던 수급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이 오면서 대형주 쪽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뭐 LG엔솔 뭐 이런 쪽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는데요. 예.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는 주식을 많이 하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고 있고 뭘 팔고 있고 어떤 의미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사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1조 원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매도 포함하면 1조 원 훌쩍 넘어간 건데 매도를 하면서 뭘 팔았는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왜 팔았을까라는 게 이제 가늠이 되는데 1조 원 중에서 8천억 원이 삼성전자 플러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반도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는데 반도체는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이 재개방 쪽으로 다시 이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이제 중국 쪽 자금이 우리로 넘어온다 이런 논리가 한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틀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중국 쪽에 관심을 다시 가지면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 넘지 않을까라는 상황에서 지금 1,2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다라는 건 또 재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차손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많이 팔았다라기보다는 매수를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 한 6조 원 샀다면서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매수 매도에서의 외국인들 비중을 좀 보면 평균적으로 한 28%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매도가 확 늘어나면 이게 30% 초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 비중에서 30% 왔다 갔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매도를 뭐 강하게 늘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조금 늘리고 매수를 확 줄이고 이런 걸로 봐야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과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I, FOMC까지는 보고서 매수하자라는 신중함이 더해져서 좀 외국인들이 좀 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고민이네요. 아까 그 실적 보여주신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제가 표시가 안 돼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51조, 올해 47조, 내년에 33조. 와, 하이닉스는 2021년에 영업이익 12조 벌었는데, 그죠? 8조,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날 거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근데 TSMC는 보면 바이든이 또 미국의 공장에 TSMC 방문도 하고 버핏이 TSMC 투자도 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만 반도체가 좀 소외되는 건가? 그게 사실인가? 뭐 내년에 그 저점이 언제일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TSMC가 2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2.7% 올랐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TSMC도 사실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정도 월간으로 보면 현재까지 누적으로 하락해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지수보다 훨씬 더 부진한, 그러니까 각 반도체주들이 지수보다 좀 부진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추정치를 하향하면서 공급을 더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D램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더 어려워졌겠구나라는 식으로 추정이 되면서부터 이제 시각이 바뀐 그런 상태가 됐고 그나마 이제 TSMC 같은 경우 이제 워런 버핏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갔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물러서지면서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특히 이제 반도체가 전년 대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지난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수출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갑자기 또 1,4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표기되는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더 많이 감소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일정상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전에 현금을 확보할 때는 우선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높고 거래가 풍부한 종목들 중심으로 또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만기일을 1차 다음 주 미국의 일정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관련된 매도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먹구름이고요. 그게 이제 저점을 찍으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인지 업황 자체는 날씨로 비교하면 먹구름인데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뭐 햇살입니까? 괜찮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라는 표현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밀리는데 또 하나 요인이 됐던 게 그동안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지탱을 해줬는데 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연기금이 그렇게 사다가 지금 매도 쪽으로 바뀌어버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충전기 관련된 충전소 관련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테슬라가 좀 중국에서 할인 판매할 정도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나오면서 이제 밀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뭐 전기차 시장 이제 개화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뭐 2차 전지는 뭐 그렇게 감소하는 폭이 크다드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계속 플러스 성장에 대한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증가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지금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주도주가 부재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이슈별로 움직이는데 가장 떠오른 게 이제 중국의 방역 해제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 뭐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데요. 예,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마무리되는 건지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지. 네, 뭐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가 뭐 거의 기정사실로 되고 있고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봉쇄 완화 속도가 빠르고 좀 센 거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내년도 성장 목표를 5% 제시할 것 같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 플러스 방역 완화를 병행하겠구나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하나는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슈가 집중되는 종목에 한동안 계속 자금이 몰려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네옴 관련주였다가 지금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로 집중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주기가 사실 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시적인 어떤 테마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거의 완화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최대치로 거의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권 증시가 오르다가 홍콩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감안해 보면 예.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도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네. 신규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이제 보유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좀 종목별로 선별해야 될 때로 단계가 바뀌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주간으로 뵈니까 이제 새해보다는 이제 연말 전략인데요. 다음 주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FOMC가 있고 국내 금투세 이슈는 뭐 이르면 이번 주에라도 뭔가 좀 절충된 안이 나올 수도 좀 있을 것도 같고요. 뭐 여전히 불안하기도 한데요. 전략하고 관심 섹터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가 우선 봐야 되는 게 지금의 주식시장의 자금 환경부터 먼저 봐야 네. 되는데 예탁금이 정말 안 늘고 있거든요. 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해 줄 리도 없고 외국인 투자들이 그나마 이제 주력적인 매수 주체인데 지금 매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일단 지금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슈 또는 이런 쪽에 집중되면서 뭐 네옴이라든가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였지만 CPI와 FOMC를 거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경기 침체 또는 이제 실적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거나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갔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제 아까 선별적으로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중국 소비주들 예를 들면 제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간혹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이제 격리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많이 넘어올 수도 있어서
중국 소비지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주가가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단일 때 그때 주가가 최저일 때 PBR 정도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볼 때 좀 조금씩 추가 매수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뭐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 급반등하는데 5G 같은 경우 강하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70%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종목에서 실적의 어떤 바닥이 나왔다라고 싶은 종목군들이 바로 그런 통신 장비주들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제한된 수급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불러놓고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